그날 밤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평소처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가장 편해 보였고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셔츠를 다려주고 양말을 챙겨주고 평소처럼 배웅까지 했어요. 문을 나서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남기고 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에 남아있는 옷에서 제가 쓰지 않는 향이 났고 사한 조수석에는 제가 앉아본 적 없는 카페 영수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니 주말마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장소에서 결제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고 잠시 후 도착한 메시지를 봤습니다. 어제는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다음엔 이틀은 같이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서 아주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중으로 살아왔는지 실감이 났어요. 며칠 뒤 남편은 출장이라며 이틀을 비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간다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아파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잠시 후 그 여자가 나왔고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었고 남편은 제 앞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끝까지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두고 다니는 것들, 차 안에 남긴 것들, 말로 흘려버린 일정들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루 비워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당신 몸만 챙겨.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남편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봉투 안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표정이 변했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설명 안 해도 돼. 이건 내가 본 거야. 남편은 그제야 사과를 했고 울었고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야기를 끝내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길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말을 하면 더 엉망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도 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대신 지켜봤고 확인했고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남편은 끝까지 왜 바로 말하지 않았냐고 했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과의 대화는 그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생각할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말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선택이 제 나름의 최선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믿음이 흔들리게 된 과정을 사연자분의 시선으로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의심하게 된 이후 사연자분이 무엇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가 차례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큰 말다툼도 없었고 극적인 장면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사연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연자분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언제 말을 꺼내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선뜻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한 번쯤은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